안녕하세요. 코인돌 소라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 먼저 살펴볼까요? 5월 8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지난주 많이 오르면서 기대감을 모았던 시장이 다시 조금씩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2.35% 떨어졌지만 아직 1,000만 원대를 상회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4.87% 떨어졌지만 8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네요. 한편 이오스가 2.61% 오르면서 그래도 조금씩 힘을 내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거래량 순위입니다. 거래량 역시 하락세의 여파로 조금 주춤한 모습입니다. 총 거래량이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서 약 7조가량 줄어든 가운데 지난주 약진했던 이더리움은 거래량도 증가해서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을 분석해줄 코인맨을 불러볼까요? 코인맨! 네, 여러분의 코인맨 송범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새로운 금융감독원장이 뽑혔다면서요? 네, 바로 오늘이죠. 이 대표적인 개혁금융경제학자인 이 윤석현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새로운 이렇게 금감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해외에서도 큰 이슈로 달아지고 있어요. 왜죠? 그렇습니다. 관심이 많아요. 코인텔레그래프나 크립토 뉴스 등등 해외 언론에서도 바로 이분의 발언에 주목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많이 해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요. 지난 1월 법무부가 이 시행하려 했던 거래소 폐쇄안에 대해서 이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암호화폐 사업을 이분이 바로 육성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정부가 이제 규제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이것을 좀 장려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내 암호화폐 시장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제 해외에서도 이런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국내 투자자들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 기간 동안 조금 하락세였어요. 네, 이 보시면은 계속해서 토요일 이후로 이와 같이 하락했습니다. 3일 동안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그리고 그런 거 하면은 다른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였어요. 리플도 보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약간 또 많이 좀 떨어졌는데, 네.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심리적인 지지선이었던 1,000원대가 무너졌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그 워렌 버핏이 또다시 저번 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또 바로 안 좋은 발언을 했고요. 여기에 이어서 또 최고의 부자로 유명한 사람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도 암호화폐 부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으면은 이 암호화폐를 갖고 있다,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한다면은 전부 다 팔아버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자, 그리고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라고 하고 이것이 이제 바로 바보 이론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상승하기 힘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1만 달러를 고지에 앞둔 비트코인이 지금 이 하락장으로 돌아선 거는 바로 외신들에서는 버핏과 빌 게이츠의 발언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또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규제도 잇따라서 있어서 이런 부분도 안 좋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바로 김승주 고려대 교수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네. 뭐라고 했으면은 이 암호화폐가 줄기세포와 같다라고 했어요. 이 줄기세포는 상당히 유용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네.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 바로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불치병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런 네. 것들이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아직 미흡해요. 근데 나중에 먼 미래에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런 것들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이 암호화폐도 김승주 교수에 따르면은 이 줄기세포와 같다. 지금으로서는 많이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처리 속도도 느리고 송금도 느리고 또 결제 속도도 신용카드에 비해서 느리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완해 나가면서 나중에는 그 꽃을 피울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발언을 했고요. 정말 자,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암호화폐를 시장을 정부가 좀 스스로 하게 내버려 둬야 된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코인맨, 안녕.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은 소식 하나와 흐린 소식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흐린 소식부터 보시죠.
리플 투자자들이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플이 일반 대중들에게 리플을 팔아 큰 이익을 얻으며 본질적으로 끝이 없는 ICO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리플 투자자들은 이 같은 상황이 미국과 주정부의 증권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소송과 관련해 리플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번 주 수십 차례 진행된 ICO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고 봐야겠네요. 이번에는 맑은 소식 보겠습니다. JP 모건 체이스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P2P 기술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P2P 네트워크를 활용해 은행 간 지불 내역을 기록하는 기술을 특허 신청한 건데요. 현재 결제기관의 해외 결제는 거래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자료가 오가야 해 처리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죠. 여기에 JP모건이 블록체인을 활용해 더욱 빠르고 저렴한 결제 시스템을 개발한 것입니다. 현재 R3, 하이퍼레저 등의 기업들도 블록체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제 블록체인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기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거주민 모두가 암호화폐를 보유하면서 암호화폐로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의 엘리자베트 코프 마을인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으로 계란과 우유 같은 생필품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로 부족한 예산을 보충할 계획도 세워놨다는데요. 이 마을에서만큼은 암호화폐가 법정화폐와 동등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코인돌 소라였습니다.